멋으로 한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빠른 시라는 시도 해보는 거. 씨발이라고 했냐 방금? 방금 씨발이라고 하지 않았어? 빠른 시일 안에 시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수롱입니다. 팟캐스트 2와 레드와이키키의 영원한 막내, 영원한 좆개념, 그리고 제 마지막 제자, 그러나 실패자 주원이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마입니다. 네? 네? 아 씨발, 유튜브 하는 거 까먹었냐? 네. 이 술이나 좀 한번 소개해 주시고 술 한잔 따라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게스트가 좀 가져온 술을 좀 얻어먹을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보려고요. 요거는 히비키고요. 제가 이번에 뉴욕 다녀오면서 선생님 드리려고 사온 술이라 사실 쌤이 얻어먹는다기보단 제가 얻어먹는 그런 술입니다. 근데 뉴욕에서 왔으면 뉴욕에서 좀 유명한 술을 가져오지 왜 일본 거를. 저는 일본 게 맛있더라고요. 어차피 같이 먹으려고 했구만. 아니 샵에서 히비키를 먹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걸로 사실 골랐어요. 이런 거 뭐 잘 모르니까 처음 봤어요. 뭔지 몰라요. 그 한국에서는 제가 파는 걸 본 적이 제가 없거든요. 사러 많이 가보지도 않았지만. 근데 이번에 100주년이라고 뭐가 나왔다는데 그게 이건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보다 좋은 게 있는 건 알거든요. 왜 그거를 안 사오셨죠? 아니 이거보다 2단계인가? 높은 술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원했어요. 맛있겠다. 따라주세요. 하여튼 그래서 예. 왜 이렇게 아껴? 벌컥벌컥 드시면 힘드실까봐 그랬는데 더 드릴게요. 네. 귀환 축하한다. 네. 괜찮지 않아요? 저는 처음처럼이 제일 좋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타마에 대해서 한번 오늘 깊게 한번 파볼까 하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레드 와이키키에서 하포? 뉴스쿨 말고 하프톤 작업하고 있는 타마라고 합니다. 하프톤? 그게 뭐야? 무슨 기능 이름인데요. 그냥 도안을 하프톤 기능을 써서 바꾸면 제 지금 도안이 돼요. 지금 네가 만든 거야 그러면 그 장르를 아니요? 한국에서?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도 이제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이거를 뭐라고 부르나 싶어가지고 그런 작업하는 사람들 해시태그를 봤는데 그걸 하프톤 타투라고 하더라고요. 야, 세상 좋아졌다. 하프톤도 하고. 네, 이제 그러면 주원이는 타마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타마는 주타마는 어린 시절을 딱 어떻게 보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딱 봐도 찐따였거든? 맞죠?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맞잖아. 아, 근데 찐따가 뭐예요? 너가 찐따야 원래. 너 같은 아, 그래요? 애들을. 찐따는 본인이 찐따인 줄 모르는 거죠? 그치? 아, 농담이고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는 그냥 외모나 뭐 그런 게 튀는 게 아니라 되게 성격이 튀어서 선생님들에게 좀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안 들은 거야? 성격이 튄다는 게 뭐죠? 아니 그러니까 좀 친구들이랑 원만하게 못 지내서 음, 약간 저를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예의주시하는. 어떤 점이 싫대?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근데 나도 뭔지 모르게 처음에는 너가 성격이 좀 내가 여기 방송이니까 존댓말로 할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격이 좀 적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저는 뭔가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쟤 좀 이상한데 좀 특이한데 이런 느낌? 그리고 남들이랑 그렇게 빨리 가까워지는 편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점에서 되게 약간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결국에는 친구들 다 잘 사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뭐 별일 없이 그냥 그냥 좀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네.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림도 그리고 있잖아요. 약간 타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는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했었어요? 엄마들이 어릴 때 다 학원 보내잖아요. 그냥 피아노도 치게 하고 뭐 우리 엄마 안 보냈는데. 저 때는 그랬어요. 그 맞벌이 집에서는 보통 이제 집에서 계속 못 봐주니까 학원으로 계속 돌리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미술 하다가 그냥 계속 다녔죠, 미술 학원을. 뭐 굳이 그만둘 이유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다니다가 막 학교에 장래 희망을 정말 써서 이렇게 내야 되는 거에 대한 좀 인식이 생겼을 때쯤에는 막 엄마가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디자이너 써서 내고 막 그러다가 나 막 그렇게 천재도 아닌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미술을 하면. 그래서 그냥 공부만 했죠. 공부하다가 사회 이런 거 하기 싫어서 그냥 이과로 가버리고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이과에서도 자연계에 가면은 돈을 못 벌어 먹고 산다. 그래서 무조건 공대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공대 이렇게 쓰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인하공전 갔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거기 공부 잘하는 데잖아. 근데 거기가 전문대인데 인하공전은 되게 유명한 과가 승무원 되는 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 애들 뒤지지. 몇 번 그래서 놀아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엄청 특출나게 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갔던 과는 또 공대에서 제일 높은 과는 또 못 썼어요. 약간 아슬아슬해서. 그래서 그거 다음 밑에 과로 써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붙을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막 공부도 엄청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저 그런 애였구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튀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 그래도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대학교를 돌연 관뒀잖아요. 그 고3 때 어쩌다가 도코 오빠 인스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도코 오빠 인스타 보다가 그 올데이 유튜브 보다가 엄마한테 그냥 나 이거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그치, 공대 대학교를. 가겠다고 막 거의 2년을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문신을 하는데 막 갑자기 얘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딜을 본 거죠. 4년제는 못 가겠다.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4년제 갔다가 그거 다 졸업하고 타투이스트 되려면 또막 배우는 기간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그래서 엄마랑 잘 딜을 봐가지고 간 게 전문대였고 근데 결국에 전문대 끝마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딱 타투워즈를 타투워즈에 참여를 해서 그때도 학교 다닐 때였잖아요, 그죠? 네. 처음부터 특이하긴 했어. 다른 친구들은 사실 기억은 많이 안 나는데 저 친구는 내가 봤을 땐 타투 쪽으로 좀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뭔가 타투이스트라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이렇게 좀 마주한 거겠네요. 딱 느낌이 어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타투이스트 이미지랑 부합했어? 근데 저는 타투이스트 이미지를 처음 본 게 그 올드 유튜브였어가지고 근데 거기 컨텐츠가 막 엄청 무섭게 하는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죠. 다가오기 편한 컨텐츠들이었어가지고 그냥 딱 만나서 얘기해보고 막 뭐 이렇게 있으면서 하면서는 그냥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막 특별히 뭐 위압감이 있다든지 그런 느낌은 사실 없었고요. 처음부터 약간 편견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막 되게 무섭웠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 되게 엄청 친하게 잘 지내는 느낌이다라는 거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2개월 뒤에 깨졌어, 물잡이. 네, 일단 뭐
일단 어린 시절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타투어즈라는 것을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 샵에 딱 와서 문신을 배우고 이제 타투이스트가 어떻게 보면 데뷔를 해서 잘 활동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이렇게 미국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미국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게스트워크를 만약에 간다면 처음은 무조건 미국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처음 가서 그래도 제일 성공 확률이 높은 곳에 가야 그래도 가서 괜히 좌절하지 않고 뭔가 나도 이만큼 뭔가를 하고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야 너무 괴롭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사마님이 좀 벤 먹길 바랬어요. 더욱 강해졌으면 해서. 뻥이고 제가 벤 먹어서 그냥 꼬장 피고 싶었어요. 막,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사실 엄청 컸지만, 그래도 약간 요즘에 세상이 변해서 뉴욕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일확천금을 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전 타투 시작하고, 그러니까 문화생이 끝났을 때쯤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들었으니까, 그죠, 그죠. 너무 큰 기대하고 가면은 내가 괴롭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도 다행히 그래도 마이너스를 지고 온다거나 아예 그냥 0으로 맞춰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고 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그런 부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그 뉴욕에 딱 있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살던 나라가 아닌 데서 있는다는 게 되게 고된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치, 그치. 아무리 좋은 집 뭐 이런 데 있어도 확실히 그러니까 저희가 딱 외국을 나가다 보면은 그래도 컨디션이 좋은 숙소를 구하잖아요. 좋기는 한데 왠지 뭔가 불편하지. 네,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조그맣더라도 그냥 본인 집에서 자는 게 가장 편하고. 그래서 제가 외국에 오래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그런 게. 저는 이번에 숙소비가 거의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랑 같이 간 분의 지인이 뉴욕에 이미 살고 계신데 집에 방이 두 개셔서 그분은 또 커플이셔서 두 분이 한 방을 쓰고 저랑 또 같이 간 분이 한 방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같이 간 분이랑 샵을 원래 같이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친한 형이 왔으니까 뭐 굳이 숙소비를 세게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서 숙소비가 그때 두 명분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40만 원 정도였어요. 와, 좋은데? 처음 두 달은 그 집에서 살아서 돈을 되게 아꼈고요. 그 마지막 달은 원래 계속 그 숙소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 제가 게스트워크 갔던 샵 사장님이 와이프분은 한국에 계신데 그때 출산을 하셔야 돼가지고 한 달 동안 한국에 와서 계셔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집에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고양이를 봐주는 대신 네, 너네도 여기서 키워, 너 살아라. 네. 한 달 동안. 네. 그래서 거의 그때도 거의 안 봤다시피 하셨을 정도로 그냥 저희 오느라 썼던 뭐 매트리스 사는 돈 그 정도만 딱 내고 살고 와가지고 마지막 달엔 거의 돈이 안 들었거든요, 숙소비가. 완전 운이 좋았네. 네. 음식 같은 거는 어때? 음식은 진짜 저는 미국에 가면 미국 음식만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먹는 게 제일 쌀 테니까. 뭐 항상 먹던 것들이니까 뭐 네. 햄버거나 피자, 뭐 치킨 이런 것들. 근데 미묘하게 안 맞아요. 오. 그러니까 이게 막 이거 진짜 별론데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냥 치킨을 사 먹어도 막 끝에 막 이상한 향이 나요, 막. 그런 게 있고 또 그 음식을 항상 사 먹는 거보다는 해 먹는 게 돈이 덜 드는데 저희가 막 미국 음식을 할 줄 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인마트 가서 장을 보고 그럼 이제 집에 와서 그냥 김치찌개 끓여 먹고 이러니까 먹은 밥 한 80% 90% 정도는 그냥 한국 음식이었거든요. 미국 진짜 비싸요? 밥값이 그렇게? 장난 아니에요. 뭐 햄버거 하나 기준, 뭐 빅맥 이런 것들? 맥도날드는 피클이 들어가서 안 시켜 먹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버거킹에서 두 명분을 시킨다 이러면 5만 원? 너무 비싼데? 근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확실히 좀 사이즈가 더 크지 않아요? 그건 미국 맞아요. 거는?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러면은 삼겹살 네, 20만 원 정도 나오고. 둘이서. 네, 둘이서. 우리 며칠 전에 5명이서 고기 먹은 딱 그 가격인데? 그니까요. 고기 먹고 나왔는데 우리 꽤 배부르게 먹고 나왔잖아. 근데 20만 원 나왔잖아. 딱 그 정도네. 나 미국에 못 살겠다. 좀 외곽으로 가서 먹으면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총 같은 거는
뭐 이런 건 안 무서웠어? 나는 미국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저는 무조건 20살 전에 죽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았으면. 뉴욕은 총기 소지가 불법이에요. 아 진짜 뉴욕은 또? 뉴욕은. LA는 합법인 걸로 알고. 뉴욕에서는 딱히 총 걱정은 안 했고 뉴욕에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녀가지고 누가 밀까봐 무서웠어요. 왜 밀어? 몰라요, 저도. 미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진짜 많아요. 제가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누가 밀 때는 없었고 누가 밀고 누가 죽고 나서 제가 거기 내린 거예요. 진짜? 왜 그러지? 그래서 거기서 환승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타야 되는 그 기차가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거 못 타고 다시 그냥 올라가서 우버 타고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너무 무서운데. 조커 실제로 봤어요? 쪼커는 없었어요. 쪼커는 없죠. 쪼커는 없죠. 근데 뉴욕 지하철이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막 그냥 기차 안에서 그냥 담배 말아서 피고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 안 돼요. 근데 그냥 피는 거예요? 그 심지어 미국 지하철에는 그 한국 지하철에 이렇게 칸 넘어갈 수 있게 이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뉴욕은 거기를 지나다니면 안 돼요. 비상 상황이 아니면. 그래서 그 칸에 사람이 타 있거든요. 막 뭐 문 닫는 거 관리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가 안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봤는데 아무 제재도 없고 혹시 모르니까 뭔가 이렇게 뭐 위협할까 봐 그런 그럴 걸 수도 수도 있어. 있고. 아 무섭다. 일적으로는 있고 싶은데 살기는 조금 힘든.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맞아. 사실 뭐 돈만 있으면 한국이 제일 편하지 뭐.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거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중에 문화생 이런 거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린 나이에 문화생을 경험해봤는데 문화생 때는 어땠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추억 보정이 돼가지고 사실 막 힘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저는 편하게 했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치. 아 실제로 그렇다네요. 여튼 편했었지. 저는 모르겠어요 힘든지 그게. 아니 뭐 문화생이 무조건 힘들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뭐 어떤 기억이 있었다 뭐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좋죠. 일단 출근을 해서 청소를 싹 하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알기로는 샵에 작업이 있는 사람 세팅을 싹 다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저 때부터는 쌤 것만 이렇게 세팅을 하면 돼가지고 제가 그걸 끊어냈습니다. 악습을 끊어냈어요, 제가. 이거 옳지 않다. 내 것만 세팅해라. 그냥 독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팅 다 하고 나서 제가 할 거 하고 있다가 쌤 오시면은 작업하는 거 보고 작업 끝나고 이렇게 같이 테이블에서 더 그림 그리다가 제가 그리고 있는 거 다 그렸으면 보여드려서 피드백 받고 그것도 고치고 그 전체적인 그런 틀로 보면은 제가 방금 말했던 일과가 이제 매일매일 하면 되는 거고 일주일에 쉬는 날은 이틀로 정해져 있었어요. 이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틀 다 쉬면 잘리는 거고 이틀 다 쉬면 잘려요. 대참사. 이거 상층부 회의 열려요. 뭐 아예 못 쉬게 하는 건 사실 아니고 그 쉬는 날에는 세팅을 안 해도 되고 청소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일만 할 수 있는 거죠. 나와서. 온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쉬는 날. 장다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틀을 다 쉬면서 가요톱텐이라도 가가지고 제가 그 범계로 잡으러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막 그게 아니라 막 이러길래 같이 놀 수 있을까? 아 왜 혼자서라 이런 느낌? 다검이 친구한테 인사도 하고 신사답게. 하여튼 뭐 문화생은 뭐 그렇게 끝났고 또 원희가 이제 문화생을 하다가 또 사무실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제가 독립을 해서 저를 좀 따라온 이유가 있어요. 저를 데려간다고 하는 사람이 쌤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그거는 너가 그러니까 사마님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당연 나한테 배웠으니까 네네. 내가 데리고 가겠거니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사실 별로 안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니까요. 부정 탈 것 같았어. 아 근데 이걸 내가 데리고 가야지 뭐 여기도 학교도 관뒀는데 안 데려가진 않겠지 진짜. 아 진짜 설마. 아 설마. 안 아 데려갔으면 거짓말. 어떡할 건데 이러면서. 안 데려갔으면 안 데려갔으면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다시 인하공정 총장한테 가서 아 근데 그때는 아 봐주세요. 그때는 휴학이어가지고 휴학. 돌아갈 수
있긴 했어요. 흐지부지 됐으면 안 했겠죠? 타투. 데려갔어야죠. 되게 신기한 게 문화생들이 타투이스트가 되면서 되게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알아요? 옷. 옷 입는 게 바뀐다? 오씨. 맞췄다. 문화생 때 꼬장꼬장했던 모습을 지우려고 굉장히 좀 그 타투이스트 같은 느낌의 이미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제 생각해봤는데 저는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같이 있으니까 물드는 느낌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지. 막 보면은 언니 오빠들이 막 저희 샵은 결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뭐 다른 샵 같은데 또 이렇게 막 보면은 뭐 명품을 산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딱 확실히 이렇게 이 친구가 좀 뭔가 따라오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딱 보이지. 패션이나 이런 것들. 같은 이제 남자애들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나는 내가 좀 잘 안 입는 옷들을 많이 주고 맞아요. 뭐 여자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는 막 내 신발도 갖다 신고 뭐 이랬잖아, 그지? 네. 발톱무 좀 안 올. 안 옮았어요. 제가 조심했어요. 예전에는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옷을 막 아무거나 입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막 새 옷을 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냥 있는 거를 입는 느낌이죠. 근데 그냥 너는 뭐, 마침 가지고 있었던 것. 뭐 그냥 젊으니까 솔직히 뭐를 입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사실 좀 꼬질꼬질한 애들도 있거든. 덕후 예전에 막 심슨 그려져 있는 티셔츠 입고 그러고 다녔어, 문화생 때. 털이 달려 있는 뭐라 그러냐 그 뭐 엄청 변형된 뭐 무언가라고 그냥 했었는데. 짭 중에 짭 같은 막 그런 거 입고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너는 막 보면은 어떻게 뭐 나시 같은 거 요만한 거 입고 다녔잖아 맨날 막 맞아요. 요만한 거. 맞아요. 어떻게 입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너 자체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기본적으로 멋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어울리는 거고 해서 원래 사람이 돈 좀 벌면 옷부터 사 원래. 나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게 나는 네가 약간 존댓말 이렇게 안 되지? 그냥 반말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저는 타마님이 그 하얀색 나이키 운동화 신었을 때가 항상 마음이 너무 아팠어. 문화생 때 이렇게 타투 받으러 올 때 막 신었었어요. 뭔가 그게 되게 속상했어. 아, 얘 끝나고 신발을 하나 좀 같이 사러 가야 되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야, 너 신발 뭐 이렇게 됐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 나 괜찮아. 막 이러면서 나 이거 아직도 몇 년은 신을 수 있어. 딱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근데 진짜 그거 아무 생각 없었고. 근데 사실은 그 신발을 신으면 어디 절대 같이 술 먹으러 못 가요. 아, 어디 나가지를 못. 괜히 속상한 마음 같은 거가 좀 들었지. 근데 뭐 저도 뭐 그럴 때 있었으니까 뭐. 아, 너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 너무 길게 했어. 타마 타투 네. 그림 스타일 바꾼 이유. 귀찮으세요 이제? 아니 이제 진짠데 이제 귀찮으면 어떡해요? 치기가 돌아. 네, 그러면은 이제 타마 타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원래는 보면은 이제 저랑 비슷한 그림을 그려왔었는데 갑자기 좀 스타일을 바꾸게 됐잖아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에 뉴스쿨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되게 꽉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쌤 같은 분들. 독점이죠. 예, 거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타파해야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막 갑자기 제가 말도 안 되는 걸 그려서 쌤을 깨부시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갈 수도 있는 건데 뭘 깨부시기까지. 그래야 제가 돈 제일 많이 벌잖아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맞죠. 일단 쌤이 노쇠해져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그 기다릴 수가 없겠는 거예요. 내가 돈을 제대로 못 벌면 이 직업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가 올 텐데 그러기는 이 직업을 안 하기는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해야겠다. 어떻게든 뭐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던 찰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작은 별 언니가 이런 걸 해달라고 했어. 오. 아, 그 무릎 쪽에 네. 작은 별 언니가 사실은 제일 먼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고 작은 별이 그거 가졌어야 되는데. 그니까요. 어떡해. 미안해. 아이 장난이고 여튼
되게 좋은 걸 저한테 이렇게 해줘서 저는 한번 얘기했어요. 진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시기에 저랑 뉴욕에 같이 갔던 분이 언니보다 먼저였는지 다음이었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시기쯤에 이런 거 요새 괜찮은데 해볼 생각 없냐. 그러니까 두 명이 한 번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해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잘 맞는 거예요. 저랑 적성에 맞았어요. 좀 계속 동그라미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괜찮은 거예요. 기분이 약간 곰인형 눈 붙이기 부업하는 느낌으로다가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거예요. 그런 걸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되게 못 견디는. 근데 저는 그걸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되게 재밌고 작업물도 되게 내 생각에는 예쁜 것 같고 그래서 아예 틀어버렸어요. 그냥 이제 다른 거 안 그린다 이렇게. 이름이 뭐래? 하마톤? 하프톤. 아 맞아, 하프톤.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그런 걸 하는 이 한국 분들이 또 있나요? 계시긴 해요. 계시긴 한데 컬러로 하시는 분들은 없지. 그분을 제가 그런 사람을 아직 잘 못 봤어요. 아직 전 되게 블랙으로 한 거는 좀 본 것 같은데, 근데 타마님이랑은 좀 스타일이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 맞아요. 그런 느낌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뭔가 트라이벌 문양 같은 거를 컬러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외국에는 있겠지 그래도? 대부분 블랙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컬러로 해도 레드 정도? 저도 하나 해주세요. 안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귀에 해달라 그랬는데 귀 하기 싫다며. 아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몸에는 받기가 조금 뭔가 애매한 것 같고, 제가 귀에다가 안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걸 신경 안 쓰는 저랑 똑같이 작업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이거 되게 따져요. 대칭. 이 수직이랑 수평이 맞는 걸 되게 따지는데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안 맞으면 제가. 그래서 손님 작업할 때도 이렇게 도안을 그려서 주면 약간 각도가 틀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하거든요. 수직이 이렇게 맞게 도안을 했는데 손님이 틀어달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면에서 보면은. 그럼 저는 다시 이렇게 돌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싫은데 귀에 하면은 그런 거 조절이 거의 잘 찍히면 다행이다 싶게 작업을 제가 해야 돼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리면 되잖아요. 직접. 아직은. 돈 주면 할 거잖아요. 네.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이미 쌤한테 하는 것도 손이 발발 떨리는데 그러면 유선님 거는 망한 거예요? 아니요 잘했어요. 근데 그거 또 할 엄두가 안 나요. 진짜 또 할 엄두가 안 나요. 알겠습니다. 귀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신다면 그때 받아들이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도안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영감을 얻는지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빨랑빨랑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능이 하프톤인데 밑그림만 그러니까 똑바로 그려놓으면 그냥 변환이 되거든요. 동그라미들로. 아 그냥 이제 원래 도안 그리듯이 한 다음에 기능을 쓰는 거예요? 네. 트라이벌 도안을 한다 하면 그냥 트라이벌을 다 그리고 변환을 하면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좀 뭔가 이렇게 업계 비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 근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도안을 보시는 분들마다. 근데 저도 다 그리는 줄 알았어 썸으로. 그러니까 직접 동그라미 찍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막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저도 다음 주부터 하프톤 갑니다. 하프톤 뱀 받으실 분 연락 주세요. 근데 그게 그 하프톤 그 동그라미 간격 조절하는 방법이랑 그런 것도 막 자세하게 있기는 한데 사실 별거 아니긴 하거든요. 제가 노력하는 부분은 그 밑바탕이 되는 트라이벌 구도 예쁘게 그리는 거를 노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신기하네. 그런지는 또 몰랐네. 나는 진짜 시간을 다 들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트라이벌 문양을 그리는 거니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점을 하나하나 찍는 게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이 있구나. 근데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 동그라미를 하는 작업을 할 때는 그 동그라미를 진짜 그때는 제가 진짜 하나하나 그려야 되니까 그치. 그 부분이 다른 사람이 보면 조금 수고스러울 수도 있기는 하다. 이런 느낌이죠. 이걸 하면서 또 이렇게 뭔가 고증 같은 거 없어요? 고증이요? 고충. 고충. 고충이라고 하면은 그 동그라미 진짜 동그랗게 그리는 게 아무리 해도 힘들어요. 맞아, 그거 어려워.
저도 그냥 화이트 같은 걸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찍을 때 동그라미 그리는데 와 내가 오늘도 느꼈어. 이게 십몇 년 동안 한 건데 동그라미 왜 한 방에 못 그리나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어 내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찾은 방법이 동그라미가 너무 작아도 동그라미가 안 그려지고 크면 당연히 그리기 어렵고 그래서 그 내가 제일 동그라미를 잘 그릴 수 있는 사이즈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려고 하고 있어. 그런 것도 또 방법이네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일자를 잘 못 그려요. 타투로. 그래서 저는 도안에 일자를 안 써요. 그래서 그냥 곡선만 써요. 아 근데 곡선도 되게 예쁘게 그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저만의 방법인 것 같고 저는 타투를 할 때도 제 인물 안 그리잖아요. 손님들이 물어봐요. 왜 그러니까 인물 같은 거 하고 싶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저는 인물을 못 그립니다. 그래서 인물 타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노력할 필요 없이 포기하면 빨라요. 포기 못하게 저를 다그친 게 아니 근데 처음엔 노력은 끝까지 맞아 해보고 맞아. 나중에 난 도저히 직선을 잘 못 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곡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안은 어떻게 보면 사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잘 안 하는 이유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동물 같은 거를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서 본인 스타일로 가는 거죠 뭐. 그래도 전보다는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사이즈를 조금 감을 잡고 있어서 그거로 하면은 전보단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장단점 같은 거는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이게 아까 쌤한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굴곡이 심한 부위에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손님한테 만약에 무릎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거 무릎 이렇게 했을 때 똑바로 보이고 싶냐? 이렇게 했을 때 똑바로 보이고 싶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러죠. 이렇게 했을 때 똑바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드린다고 치면 이렇게 했을 땐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굴곡이 심한 부위에 대해서 되게 조건이 되게 많이 붙어요. 아 맞아 이렇게 손님이 이해해 주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런 부위의 작업을 하면. 왜냐면 그냥 그림보다는 도트로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면을 만드는 그림인 거니까 더 그런 게 확실히 좀 차이가 있겠네. 네. 그래서 이런 부위 할 때 전사 찍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고 저 무릎에 작업한 건 다 전사 진짜 막 1시간씩 찍었던 것 같아요. 병신 아니야? 그니까요. 아니 이게 조금 안 맞으면 못 하겠는 거예요, 작업을. 그래서 그치 그치. 너무 늦어져서 죄송한데 이거 맞추는데 원래 오래 걸린다. 원래 오래 걸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근데 약간 그림이면 이렇게 찍고 아 이게 여기까지 오네. 막 이게 연기가 이상하게 틀렸다면 이렇게 좀 이어서 그냥 펜으로 이게 하고 대충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라 펜으로 그리면 되지. 네네. 연장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타마님의 도안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그게.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평평한 부위일수록 전 좋아요. 현재 타투 스타일을 좀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이게 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장르는 아니니까 요새 좀 어떻게 알리고 있어요? 저는 일단 작업 사진 찍는 거를 되게 공들이고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 이제 제 작업을 사진을 찍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작업에 볼 디테일 개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 동그라미 뿐이고 어차피 이건 또 멀리서 봐야 형태가 보이고 이러니까 자세히 본다 치면 얘가 동그라미를 잘 그렸나? 이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두 번째로 친다고 하면 그라데이션이 잘 빠졌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 타투를 받은 사람이 되게 멋있게 나오는 사진 하나? 오, 가까이서 찍은 사진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좋은 전략 같은데요. 그래서 아 이거 받으면 이렇게 멋있어진다라는 느낌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타투가 잘 안 보여도 이 사람이 되게 멋있게 나왔으면 첫 번째 사진으로 둬요 그거를. 이게 뭔가 해서 이게 자세히 볼 수 있게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 같은데. 그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딱 보면은 이제 오래된 타투이스트들이 꼴 사나워할 딱 그 전략이다. 아이 근데 또 이렇게 전 빠르게 잘 되고 싶어가지고 뭐 그 아저씨 다 죽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멋진 모델들 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멋진 사진을 남겨서 그러니까 뭐 모든 내 손님이
멋있어야만 올 수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일단 남들한테 이렇게 확 퍼뜨릴 때 효과적인 사진은 정말 그냥 누가 봐도 예쁘기만 한 사진이 저는 바이럴이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유리한 제가 원하는 그 방향성이랑 맞는 모델들을 찾아서 제 연락을 조금 하는 중이에요. 마냥 손님만 기다리면서 작업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 근데 그럴 거면은 타마님도 얼굴 쪽에 한번 강하게 가줘야 되지 않아요? 제, 하프톤 스타일. 제 얼굴에요? 이 정도까지는? 저도 하고는 싶은데요. 누가 해줍니까 이걸? 김진아가 잘하겠지 그런 거. 고생스러울 수 있잖아요. 제 거를 하는 게. 씨발 얼굴에 하기 쫄린 거잖아. 아니 저 얼굴에 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받을지도 다 정해놨어요. 어떤 분? 저는 데니킴님한테 받고 싶어요. 오, 그분 잘해.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멋있어요. 원래는 뉴욕 갔다 오면 받아야지 했는데 또 막상 갔다 오니까 여전히 무섭고 그래서 못 받고 있는데 어떤 느낌으로 가려고? 저는 여기 이 라인을 잘 타서 제 컴플렉스를 보완하고 싶은 느낌. 컴플렉서 분데요? 아니 여기 여백이 너무 넓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약간 잘 채우면서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작업도 되게 멋있게 잘 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데니킴님밖에 없었어요. 제 생각엔. 근데 사람은 원래 여기가 넓은 거 아니야 다? 아니, 저는 좀 유독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나도 넓은 거 같은데 근데 아닌가? 그래서 쌤은 여기 있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얼굴에 문신한 느낌이 잘 안 나지 않아? 정면에서 보면 잘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멋진 타투 받길 바랍니다. 타투이스트 시작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바뀐 생각 같은 게 있어요?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되게 성공한 누군가가 인격적으로 되게 별로라면 어떠냐에 대한 얘기 막 있잖아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예. 진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뭔가 그 그쵸. 사람의 직업으로 봤을 때는.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인격적으로 되게 별로였으면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 성격이 되게 괴짜였다고 많이 네. 들었어요. 그리고 뭐 여자 문제도 많았었던 걸로 듣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직업을 갖기 전에는 그러면 뭐 어때 그냥 성공한 사람인데 두 사람 돈 잘 벌었을 거고 뭐 본인 아쉬움 없이 살았을 텐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럼 되게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되게 점잖고까지는 필요 없지만 막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잘은 설명은 못 하겠는데 막 그 사람이랑 가까이 지냈을 때 너무 별로인 사람이 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 되게 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는 사실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타투 받은 손님이 막 그 사람 이상하다는데 막 이렇게 되면은 너무 내 미래에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최대한 잘 문제 없이 그냥 도덕적인 그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내가 타투이스트로 계속 돈을 잘 벌려면. 그러니까 타투이스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은 좀 뭐 개팍해도 잘 나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었는데 지금 막상 하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네. 얘기 맞죠? 네.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시간이 뭐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잘 살아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처음에 직업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인간적인 면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좀 어떻게 보면 타투이스트 좀 낮게 본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니까 제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려서 예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떤 직업이든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제가 조금 겪어봤는데요. 느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도 돈을 그러니까 타투를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인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끝까지 못 가긴 하더라. 저도 뭐 인성이 썩 바르진 못한 것 같긴 한데 이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근데 선을 넘어버리면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더라. 주변에서 안 찾아줘요. 네.
뭐 손님들한테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 합쳐서 잘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타투 하면서 진짜 몇 년 됐죠 이제? 저는 2년 됐고 3년 차인 것 같아요. 문화생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타투이스트는 원래. 아, 그래요? 왜냐면 문화생도 타투이스트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무조건 다 포함시키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투이스트를 뭐 3, 4년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좀 관두고 싶었었던 적 있을까요? 원래 그때쯤에 관두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아져요. 저는 완전 처음에는 타투이스트 하면 돈을 잘 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주변에 이미 타투로 성공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제 주변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당연히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현실적으로 막 말해서 그때가 제일 관두고 싶죠. 막 돈을 내가 이 정도는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안 될 때 막 음, 그럴 때가 제일 막 타투이스트를 그만하고 싶어라기보다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른 걸 하면은 그래도 고정적으로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저도 그런 적이 어떻게 보면 좀 많았었어. 최소 50번 이상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자리를 잘 잡은 편인 게 맞죠? 당연하죠. 근데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타투이스트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제가 봤을 때 어릴 때는 많이 버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그 돈 벌기가 좀 어렵다? 약간 한계치가 정해져 있는 예, 느낌. 한계치도 있고 그때까지 가기가 되게 어려운 직업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뭐 이렇게 한국에서 타투이스트가 1000명이라고 쳐봐. 아, 10,000명. 10,000명이라고 치면은 거의 1% 상위급으로 가는 사람들은 10명 이내인 거 아시죠? 뭐 어차피 형이 뭐 이렇게 삐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제가 최고로 한 달에 많이 벌었던 금액이 정도예요. 한국에서. 그러면 외국으로 치면 막 일 수도 있고. 근데 버는 거는 한국에서는 진짜 10명 이내입니다. 진짜 제가 제일 잘 됐을 때. 다음 달 예약금까지 땡겨서 받아야지 그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지. 하루도 안 쉬어야 돼, 한 달에. 근데 이게 맨날 맨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다는 것이지.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시작하면 그렇게 못해요. 한국에선. 왜냐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게 시작할수록 그냥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은 직업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타투이스트가 쉬운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돈 벌기 쉬운 직업은 아니고 대신 재미가 있죠.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확실히. 맞는 성격이라면 이것보다 뭐 솔직히 재밌게 일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회사나 막 학교 같은 곳은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경우가 잘 없긴 하잖아요. 그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되게 책임감이 엄청 따르는 직업인 것 같아요. 프리랜서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술 같아요, 이건. 내가 예술이란 말을 별로 쓰는 걸 쑥스러워하는데 그러니까 복합 예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타투이스트 상위 호환이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 오, 왜냐면 그분들도 되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다가 잘 벌면 진짜 잘 벌 수 있고 근데 또 자기 관리도 엄청 필요하고 약간 되게 타투이스트 상위원 연예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 타마님도 그 1%를 꿈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런 타투이스트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어쨌든 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쳐 줬던 작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지금 아무 고민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에 배운 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도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공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남들이 안 하는데 예쁜 거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되게 맞아야 되는 거죠. 남들이 잘 안 하고 근데 예뻐야 되고 이런 거를 어떻게든 파고 들어가지고 뭐가 있나 되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요즘에. 맞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하는 게 제가 뭐 자주 얘기는 하는 거지만 타마님만 할 수 있는 타투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이 쉽지 그런 게 어렵잖아. 근데도 분명히 이걸로 잘 되면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따라오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망해. 음, 왜냐면 이 사람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나처럼 똑같이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 위로 못 가더라고. 이 사람들이 따라오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 거를 할 수 있는 그 뭔가 상황이 됐구나. 또 나만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찾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항상 잘 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분명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면 그때 바로 바꿔야 되는 그런 좀 강단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분명히 너가 만약에 이렇게 잘 되면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쌤의 그런 시기는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쌤은 되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시니까. 근데 제가 시시 언니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시 언니도 분명히 처음에 시시 언니만 하던 건데 엄청 이게 그냥 아예 장르화가 돼버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시시 언니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하나씩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막 길게 이렇게 막 긴 다리로 해버리고 막 이렇게 막 계속 바꾸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장르화가 되면 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했었어가지고 그죠, 그죠. 주변에 이렇게 좀 좋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쌤도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근데 뭐 이렇게 제 거를 많이 바꾸기보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 새끼 없애자. 타노스처럼? 어렵지 않죠, 뭐. 아, 저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어요? 진짜 최종적으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 엄청 잘 버는 멋진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죠. 근데 그죠, 그죠. 그런 세세한 부분을 얘기하면 계속 나만 하는 걸 하고 싶어요. 길게 봤을 때 이게 좀 잘 되네 해서 계속 똑같은 것만 하면 멋이 없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생각하는 그 멋있는 걸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나이가 들고 그런다고 해서 좀 새로운 것도 안 찾아보고 막 또 이런 게 유행한데 하면 그런 걸 누가 받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음,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거 하면서 근데도 돈 잘 벌고 막 그러고 싶은 거죠. 거의 유니콘처럼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수롱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타투야? 이러면서 아니, 저처럼 안 되고 싶다는 얘기를 반대로 이렇게 아니 쌤 정성껏 안 하시네.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레드 와이키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활동하면서 이렇게 좋았던 추억, 안 좋았던 추억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 에피소드가 많죠? 네. 그래도 좀 생각나는 것? 생각나는 거. 엄청난 거를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최근 거를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소속감이 있는 크루잖아요. 되게 레드 와이키키라는 곳이. 그래서 저는 외국 갔다 돌아왔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았어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생각이.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떠한 경우가 있기는 해도 제가 소속된 곳이 있으니까 나 돌아가서 샵에 가면 분명히 누구도 있을 거고 누구도 있을 거고 막 내가 이 사람 주려고 뭐도 챙겨왔고 막 이런 게 그 되게 별거 아니긴 하잖아요. 아니, 근데 별거 아닌 건 아니지.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누구를 보고 막 이러는 게. 근데 돌아와서 뭐 오면은 뭐 원성 오빠 편집하고 있을 거고 뭐 누구 작업하고 있을 거고 그 사람들 작업 끝나면 내가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또 다 같이 밥 먹을 거고 그거를 하면서 되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분리수거 하라고 한 것처럼 아니 야 왜? 분리수거해.
쓰레기통 뭐 치울 수 있죠 뭐. 아니 뭐 원래 하던 거니까. 네, 이게 원래- 본집 같은 거죠. 본집. 네. 네가 이제 부산 가서 엄마네 집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본가 같은 곳이 있는 곳이죠.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잖아. 네, 그냥 아무렇지도 왜냐면 뭐 않고. 아 왔어 이러면서 막 이러지도 않고 야 돈 많이 벌었냐? 그냥 내가 보자마자 이랬잖아. 저도 근데 오랜만에 담배를 피면서 너를 딱 봤을 때 되게 그래도 내가 그런 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만 되게 반가워하는 제스처를 취했죠. 오! 오! 오, 돈 많이 벌었냐? 그 정도를 했던 것 같아. 좀 안 좋았던 거는 안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랑 지내는 거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나랑 안 맞는 부분이 네. 네. 아, 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랑 지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고 제가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나도 내 의견을 굽히면서 그냥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해해주는 과정이 되게 힘든 게 크루샵에 있으면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전샵에서 저희도 되게 오래오래 같이 일을 했지만 항상 그 좀 뭔가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 파를 나누는 거를 좀 싫어했었던 편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살짝 강압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었지만 항상 이렇게 한데 모았었는데 그게 또 안 좋을 때도 있는 것 같고 그 팀으로 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제가 뭐 어떤 그 팀으로서의 단점을 느끼더라도 그냥 장점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선택했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못 견딘다? 내가 잘못이다. 근데 그거는 뭐 사람이라면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후회를 해요. 팀을 만든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고마웠던 사람, 미안한 사람, 섭섭했던 사람 한 번씩 얘기할까요? 고마운 사람은 사실 좀 뻔하죠. 뭐 쌤이 사실 1등이죠. 거의 원탑 수준으로 가장 고마운 사람이고.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내가 야 뭐 나한테 고마워하냐 이러는 게 아니라 존나 감사해야지. 앞뒤가 안 맞아요. 하지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런 게 좀 쑥스러우니까 잘 얘기를 못 했는데 저도 똑같이 고마워했습니다. 요즘 어린애들 중에 이런 애가 어딨냐 이런 얘기를 저는 사실 진짜 칭찬으로 그 주변 분들한테 엄청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뭐 그냥 너무 쑥스러우니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제일 고맙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왜 이 술을 이런 걸로. 싸구리로 아, 싸구려 아니에요. 얼마짜리죠? 아니 뭐 선물 가격을 들으려고 그러세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얼마짜리죠 이거? 어차피 쌤이 이렇게 물같이 드실 거 아니까. 네. 고마웠던 사람 또 있어요? 고마운 사람은 사실 줄줄이 있죠. 저는 진아 언니한테 너무 감사해요. 약간 진아 언니가 되게 뭐 해주고 티 안 내는 스타일이시잖아요. 별말 안 해주시고 그냥 조용히 잘 될 거예요 라는 느낌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원래 진아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좋다고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 근데 나한테 최근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진아가 원희를 진짜 좋게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용히 응원하는 네. 느낌. 저는 좀 지랄하는 편이니까 쌤만 이렇게 넌 잘 돼야 돼 이렇게 푸시를 주시는 편. 너 잘 안 되면 뒤져. 그래서 약간 저는 여러 종류로 응원을 받은 거죠. 전 작은 별 언니한테도 되게 고마워요. 저는 작은 별 어떻게 보면 살짝 언니랑 동기 같은 그 사실 그런 느낌이 좀 있지. 느낌이 조금 있죠. 작은 별이 좀 더 경력이 좀 됐지만 왜냐면 작은 별 언니가 거의 수강생이 거의 끝나자마자 제가 팍 들어가가지고 뭔가 연년생 네. 언니 동생처럼 네. 연년생 언니 동생 느낌은 아닌데 언니가 저를 되게 편하게 대해줬어요. 그냥 처음부터. 아 그지. 그래서 좀 적응할 수 있게. 원이야 이건 눈치를 까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샵 와서 적응할 때 언니가 엄청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도와주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아버린 느낌?
근데 사실 그 올데이에서 여기 넘어올 때 같이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쌤, 원성 오빠, 뭐 진아 언니, 작은 별 언니 이렇게 처음에 넘어왔잖아요. 수연이 왜 얘기? 아니 안 넘어왔으니까. 아 미친년. 아 얘기했어. 그래서 그때 딱 처음에 같이 넘어온 분들한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죠. 우리 좀 살짝 그거 있지 전우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죠, 사실. 막 그 좁은 원룸에서 막 같이 계속 버티면서 있었던 기간이 저는 솔직히 아직도 너무 생각이 나거든요. 너 존나 안 씻더라. 아니, 저 씻었어요. 쌤이 있을 때 씻어요, 그러면? 아니 존나 더러워 너. 여자애들 더 더러워. 네. 알았어. 알았어. 미안한 사람. 미안한 사람? 미안한 사람이 있나? 너 사이코패스 아니야? 아무한테도 안 미안하면 어떡해요? 그럼 섭섭했던 사람. 섭섭한 사람? 전 잡상인 오빠한테 너무 섭섭한데. 근데 나 최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며칠 전에 느꼈어. 그래도 좀 오랜만에 미국에서 왔는데 3개월 만에 왔잖아. 네가 밥 먹자 그랬는데 섭사이 오빠 밥 먹을래요? 그랬더니 아니 아, 근데 이랬지. 아니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랬어요. 근데 진짜 뭐 딱히 서운한 사람 없는데 뭐 굳이 뽑자면 잡상인 오빠? 너도 은근 잡상인을 살짝 좋아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잡상인 오빠. 사람으로서 가장 처음으로 들어온 외부 사람 아니야? 네. 그래서 약간 저희끼리는 막 원룸에서도 막 부대껴 있어보고 이랬는데 처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적응하기 힘든 거는 사실이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끼리 지낸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잡상인 오빠가. 막 우리끼리 있었던 얘기가 술 먹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는 얘기니까 속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만큼 마음을 되게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기준에. 근데 뭔가 잡상인 오빠는 저랑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만큼 오빠가 안 해준 것 같아요. 이게 너무해. 뭔 느낌- 잡상인 너무해.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아서 나의 아주 개인적인 감정으로 섭섭했다. 이런 느낌이죠. 저도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탐함만의 수론 공략법. 이건 진짜 있어요. 이 뭔가 새로운 팀원한테 이렇게 좀 전달하는 느낌으로. 네, 영상 편지 같은 느낌이죠, 예. 사실. 그는 뭐 그걸 좋아해요. 뭐 이런 거죠. 엽기적인 우에. 그녀 아세요? 몰라요. 모르겠지. 네. 니는 그때 난자였으니까. 남자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좀 팁이 있어요. 저도 사실 아직은 연구 중에 있어서 연구 실패했잖아. 연구 실패했죠. 사람들한테 파악당한 것 같아서 요새 좀 틀었거든. 진짜요? 완전 대실패네요, 저. 작년부터. 저는 쌤을 되게 그 누구보다 공략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랑 가까우신 분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린 아이 같은 느낌 딱 아니에요? 좀? 뭔가 어린 아이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깊게 생각 안 해봐도 약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퇴근할 때 너 내일 와? 라고 했을 때 내일 와요? 라고 했으면 그냥 내일 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그죠. 너 도안 그렸어? 뭐 할만치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네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했으면 근데 그냥 확인도 안 하잖아. 확인도 안 해요. 너 거울 닦았어? 제 문화생 때 이거 약간 썰인데 거울 닦았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쌤이. 제가 했다 했어요. 사실 안 했거든요. 아이 씨발. 아이 미친 새끼. 이해해줘. 갑자기. 약간 장난식이고 이런 느낌인 거죠. 진짜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왜냐면 쌤은 그 대답을 듣고 나면 굳이 확인 절차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크게 문제 대답은 있지 않아. 그거잖아요, 사실. 너 이거 했어?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 해라. 이러고 맞아요. 끝나잖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하면 아무 문제 없는? 왜 안 했어? 까지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라고 했지 이 정도는 나오는데 왜 안 했어도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막 이렇게 길게 안 나오는 타입. 저는 원래 사실 제가 일하는 사람들이랑 말을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가 말을 하다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제 성격상. 근데 거기서 변명이 들어가면 좀 이렇게 그쵸, 그쵸. 야마가 돌아가는 스타일이긴 하죠.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냥 쌤이 원하는 거 사실 크게 없거든요. 너 문신 열심히 할 거야? 예! 이러면 그래. 열심히 해라. 다음 그래. 주에 열심히 안 한 거 같으면은 너 왜 열심히 안 했어? 이러면 제가 했는데요. 잘 안 됐습니다. 그럼 이게 다음 엄청 주에 열심히 해. 장기화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사과, 그러니까 뭔가 바로 죄송하다고 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막 그 공략법이라고 사실 제가 이렇게 썼지만 내가 할 일 하고 나쁜 사람처럼 굴지 않으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조금 까다롭죠. 막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노력을 필요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사실 다여가지고 저는 그거 못하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하게. 그러니까 저도 막 완벽하게 쌤 마음에 든다. 내가 막 모든 게 쌤한테 흠잡을 일 없이 모든 기간을 쌤이랑 같이 있었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나는 너가 너무 심플해 좋아. 나한테 구라를 안 치잖아. 그러니까 구라를 친다는 거 자체가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할 때 있잖아. 오늘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왜 열심히 안 했지? 이렇게 했을 때 너는 대답이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잘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난 이 대답이면 충분한 거야.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나는 딱 그런 게 싫은 거야.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막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안 됐고,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래서 열심히 못했는데요? 이게 너무 싫은 거지. 기억도 못할 수도 있지만, 얘들이 나랑 사무실에 들어와서 면접 볼 때 있잖아. 저 진짜 정말 열심히 해서 형처럼 되고 싶습니다. 오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난 그게 약속으로 생각을 해. 나처럼 하려면은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해주지. 근데 그게 안 지켜지면은 내가 화낼 이유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 야, 너 나처럼 되고 싶다며. 아니면 또는 너 작업 많아지고 싶다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행동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꽤 받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랑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좀 되게 얕은 거짓말을 치는 거를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 쌤의 공략법은 정말 사람처럼 행동하면 된다. 진실적으로 대하면. 진실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촬영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잘하고 싶은데 너무 몸이 귀찮아요. 며칠만 쉬면 안 될까요? 이러면 내가 봐주는 거 알지? 네.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 아니 뭐 되게 솔직하게 저 진짜 하고 싶은데 막 몸이 안 돼요. 막 그냥 아니 그리고 내가 다음날에 저 뭐 어디 아파가지고 아니 뭐 엄마 때문에 뭐 걔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출근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이러면 내가 봐주는 거 알잖아. 네. 그럴 수 있잖아. 약간 사건 전에. 근데 쥐 꼴리는 대로 행동을 한 다음에 변명을 하면 내가 좀 참을 수 없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수로님은 이지보이다. 그냥 저한테는 진실되게 해주세요 좀. 그냥 남자답게 제가 어제 여자랑 놀았는데요 한번 잤습니다. 근데 또 자고 싶어가지고 그 여자랑 오늘 하루 더 놀고 싶습니다. 저 못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이해를 못하냐. 그걸 누가 유튜브에 얘기해요. 이거 제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짜? 일단 촬영을 해야 되니까. 네. 레드 와이키키라는 팀으로 있으면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 당연히 타투는 배웠고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는 그 수련하는 과정이지만 타투 얘기는 할 필요 없지. 예. 뭐 우리 샵에서 타투를 배워서 못하는 애가 어디 있냐. 사람들이랑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있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뭐 사람을 사귀는 그 능수능란하게 사람을 잘 사귀는 것까지는 솔직히 저는 불가한 것 같고요. 그냥 알게 된 사람이랑 잘 있을 수 있는 방법. 당연히 해야 되는 예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족했습니다.
네. 어릴 때. 네. 아, 어릴 때라기보다 원희가 진짜 잘 배운 건데 21살, 2살 때 왔는데 내가 너무 강한 어른 대접하는 거를 사람 대접하는 거를 알려줘가지고 얘가 힘들어했는데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너무 당연한데 사실 생각 잘 안 하는 그냥 사람 오면 인사하기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트레이닝이 된 것 같은. 맞습니다. 내학기 팀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은 사장이어가지고 아, 저는 빼주세요. 저는 이제 이제 치사량 왔어요. 저 하나 이렇게 문화생으로 키우겠다고 여러 명의 사람이 달라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랑 막 경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아니면은 출근할 때 재미라도 붙을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 되게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입 밖으로 한번 꺼내고 싶었어요. 얘 괴롭히면은 내가 괴롭힐게요. 뭔 말이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지? 네 괴롭히면은 네 괴롭힌 사람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 제가 잘못했어. 제가 위스키를 사온 게 잘못인 것 같아. 아이씨, 뭐 얘기해야 돼? 이 새끼 괴롭히면은 그냥 문신 관두는 거야, 한국에서. 오케이? 앞으로 팟캐스트를 찍으실 분은 위스키는 사오지 마세요. 아니, 나보다 네, 그래서 제 앞으로의 방향성은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자. 나 가야 되니까. 앞으로 굿즈를 되게 열심히 만들어 볼 생각이라서 이건 제 홍보입니다. 아니, 네 홍보해. 나 쉬. 네 홍보해. 근데 쌤 거의 막 한 3번 할 때부터 좀 나랑 닮은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항상 원희 생각을 했고 공략법 안에 좀 파이팅 넘치게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잘 버는지 보자고. 네.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 네. 괜찮아. 저는 항상 타투를 할 때 유튜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유튜브로 항상 봐주시면서 수련 과정인 저에게 타투를 받아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유튜브로 응원해주셨던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구독자 감사 인사 했어요. 했어요? 네. 저 블랙 아웃입니다. 수롱의 팟캐스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수롱님의 만취 이슈로 급히 마무리하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잘 되는지 보자. 저는 레드 와이키키 타마였고요. 야, 누가 잘 되는지 레드 보자고. 와이키키 소장 수롱님이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거 좀 내 몸에 넣어줘. 조언이를 괴롭히시는 분들은